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중금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공장 폐수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일부 아이들 장난감에 중금속이 함유되었다라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예전에는 화장품, 특히 립스틱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카드뮴 중독이 되면 이따이 병에 걸린다라고 배운 적이 있고요. 수은에 중독이 되면 미나마타 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미나마타시에서는요, 수은으로 인한 집단 중독 현상이 있어서요, 지어진 병명이고요. 이따이는 일본어로 아프다 병으로요, 통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금속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중금속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기와 조리기구인데요.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도 코팅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이 배출되고 있고요. 깨진 뚝배기에서도 중금속은 배출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범랑 냄비에서도요, 범랑 코팅이 벗겨지거나 금이 간 경우에는요, 많은 양의 중금속이 조리 중에 배출되게 됩니다. 양은 냄비도 예외는 아닌데요. 양은 냄비도 오래 쓰다 보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스테인리스 기구를 제외하고는 코팅이 벗겨지거나 금이 간 경우라고 한다면요, 미련을 두지 마시고 가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중금속의 피해는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서요, 페인트 칠이 되어져 있는 물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페인트와 같은 도료에도 중금속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나 아이들 놀이터, 공원 등에서도요, 흔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좀 잠잠한 황사 중에서도요, 중금속은 함유되어져 있고요. 미세먼지에도 당연히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는요, 공기 중에도 중금속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을 통해서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금속은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요, 대사가 되질 않아서 잘 빠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각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많이 흡수하게 되면 중독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거나 쌓여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 등으로 우리 몸 안에 유입된 중금속은요, 위라든지 간, 림프관, 폐, 신장, 피부는 물론이고요, 각 조직과 장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수은이라든지 납, 카드뮴 등은요, 몸속에 축적되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는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다가 많이 오염되어서 참치를 비롯하여서 연어같이 큰 물고기의 경우에도요, 수은 함량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WHO에서는요, 임산부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생선 섭취를 제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평소에 지금 알려진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중금속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거나 쌓여있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몬입니다. 디톡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레몬수인데요. 비타민C가 가득하고 모공 속의 노폐물을 배출해주기 때문에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체내의 지방 분해와 함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레몬의 신맛은요, 해독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간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속의 중금속을 비롯해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케일인데요. 케일은 비타민 A가 양배추에 100배나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이 아주 뛰어난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요, 니코틴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에게도 아주 좋은 채소가 바로 케일입니다. 담배 안에도 중금속이 함유되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케일은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크로렐라인데요. 크로렐라는 엽록소가 풍부한 녹조류로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인의 식량으로도 불리고 있죠. 크로렐라는요, 알카리성 식품으로 카드뮴이나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이고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염이라든지 감기, 후두염 등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 좋은 베타카로틴, 비타민C도 풍부해서요. 미용팩을 하는데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장에도 좋은 플락토 올리고당이 다량 함유되어져 있어서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성장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중금속 해독 작용이 탁월한 곡물입니다. 현미는 콜레스테롤, 지방을 흡착해서요,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커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의외의 식품인데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포닌과 양질의 섬유소가 함유되어져 있어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대변으로 배출되는 중금속이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뿌리에 함유되어져 있는 구리와 망간은요, 인체에 유해한 요산을 분해하여서 배출하는 작용을 하고요. 엽록소 크로로필은요, 피를 맑게 해서 독소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밀싹이나 보리싹입니다. 예전에 홈쇼핑을 통해서 한창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일명 해독 주스로도 유명했었죠. 밀싹은 밀의 싹으로요, 해독작용은 물론이고 중금속 분해 효과가 탁월해서 해독 주스로 불렸었는데요. 면역 성분도 다른 새싹 채소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서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식품들인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화는요,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플라보노이드계의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어서 항바람, 항당뇨, 항염증에 효과적이고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다음은 의외의 식품인데요. 바로 해초류입니다. 해초류에는요, 식이섬유의 일종인 알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폐물이라든지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식품들은 겨울철에 섭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파래, 매생이 등은요, 겨울철부터 봄 사이가 제철이기 때문에요,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 되고요. 초봄부터 여름까지는 다시마나 톳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초류는요, 두부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그 효과가 더 증대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펙틴도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해결하기 힘든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